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해서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매 판매에 대한 결과가 좀 부족하게 나온 거, 이런 거에다가 이제 코로나 델타 변종이 확산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미국 시장도 사실 지수는 계속해서 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고는 있었지만은 안으로는 상당히 미국도 이제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을 시장이 좀 보여줬었죠. 근데 어제는 이제 그런 소매 판매 부진 이런 거 등등의 핑계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런 이제 간밤에 뉴욕 시장이 하락 마감한 거에다가 어제 여러분 우리 다 겪었지만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런 이제 공포를 주면서 시장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이 시작할 때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잠시 좀 멈칫멈칫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도 전부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하고 좀 코스닥하고 달랐던 게 오늘 코스피 시장을 살린 게 기관이었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살린 게 외국인이었습니다. 서로 이제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부터 금융투자 기관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모처럼 이제 매수를 계속해서 장 내내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가 코스피에서 오늘 4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2,630억 넘게 매도를 했고 개인들도 1,27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에선 기관이 전부 살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힘입어서 물론 이제 상당히 한 거의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제 종가 무렵에 조금 시장의 지수가 좀 다운되면서 3,158.93포인트로 오늘 0.5%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코스닥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들은 오늘 이제 매도세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개인은 2천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오히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800억 이상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선별적으로 이제 좀 매수에 들어갔고 기관들은 37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1021.08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거의 1%에 가까운 0.99% 상승하는 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건 간에 일단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오늘 좀 이렇게 반등했다는 게 상당히 좀 반가운 뉴스죠. 예, 그런데 시장의 이제 오늘 특징을 보면 어저께 하루 공포에 의한 하락이 있은 후에 오늘 일어난 거는 글자 그대로 반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특징을 어떤 뚜렷한 섹터에다 두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 부품 쪽들이 좀 상승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철근 가격 상승에 따르는 그런 관련주들도 그러고 또 여러분 아시지만 해운운임이 굉장히 요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시장이 이러니까 못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운운임 관련된 거 오늘 HMM도 제법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는 또 다시 300원이 뒷걸음질 쳤어요. 장중에는 플러스 몇백 원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종가 무렵에서 버티지 못하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2,500원이 올랐습니다. 또 카카오 네이버도 카카오 3,500원, 네이버 500원 이렇게 일단 좀 빠지는 것을 멈추고 방향을 선회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섹터에서 상당히 빠른 주가 회복을 보였다. 물론 이게 이제 반등이지만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공포 심리는 우리가 많이 좀 덜어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게 이제 시장 얘기니까 오늘 시장 얘기로 좀 이어갈 텐데 일단 그 시장이 어제같이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냥 좀 절망적인 이런 공포 이런 게 어제는 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이제 멘탈도 그렇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회복되니까 또 이제 뭐 어제 일은 또 없던 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예, 그래서 전혀 어제와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이제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년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기조적으로 이렇게 쭉 그 한쪽 방향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면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도 우리 시장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 9거래일 연속해서 빠지는 건데 이게 저도 잘 기억을 못했는데 뭐 신문 기사 보니까 이게 9일 연속해서 빠지면 2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어쨌든간 최근에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쫓겨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외국인들 움직임이 전혀 매수 쪽이 아닌 그 매도 쪽에 계속해서 써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거의 이제 그냥 몸져서 두루눕게 이제 그 병상에 두루눕기 직전에 이제 오늘 정신을 차리는데는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오늘까지 연속해서 빠졌다 이러면 조금 이제 그 분위기가 심각해지죠.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거의 몸져 눕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오늘 이제 뭐 오늘의 반등은 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어제 오늘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번 조정에. 그래서 이게 바닥 찍고 이제 뭐 우리 하는 말로 하이킥 바닥 찍고 하이킥 정말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에 안정감을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 안정감을 준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원달러 환율이에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68원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원화가 어제보다 8원 30전이 강해진 겁니다. 8원 30전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그 환율은 막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환율이 그 1200원을 향해서 막 그쪽 방향으로 달렸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딱 바꾸면서 8원 30전이나 강해지는 그래서 1168원으로 환율이 마감하는 외환시장이 그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한 안정감을 그래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 그 원달러 환율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이번에 시장의 이런 흔들림이나 이런 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추이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 저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잘 안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고무적인 건 지금 제가 녹화하는 지금 시간 현재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2,556억을 순매수했어요.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어제도 얘기했으니까 어제 오늘 합쳐서 한 5천억.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 위에서 팔아놨던 거 이제 상환된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번 근월물 매도 누적이 한 2조 4천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뭐 그거를 외국인들이 오늘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겠지만 하여튼 팔았던 거 뭐 차익을 거뒀건 어땠건 하여튼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일단 시장에 안정감은 준다.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이제 현물에서는 아직 그런 조짐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이제 고생 끝, 상승 시작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성급하다. 그러기엔 따져봐야 될 변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수상으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장을 판단하는데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조금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얼마 선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 상황이, 이 시장의 상황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황적 판단을 하는 게 실수가 좀 적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수상으로는 좀 이렇게 저가권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 명확하게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그거를 기준점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이러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게 많다.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시장의 좀 상황적 변화를 중요하는데 그 상황적 변화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도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 전해올 얘기, 이제 밤사이에 또 FOMC 회의록 발표되고 어쨌거나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테이퍼링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좀 괴롭히는 그런 얘기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을 강한 이렇게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아직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오늘 같은 그런 이런 거 왜 나타났느냐? 오늘 같은 이거는 그냥 뭐 많이 빠진 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오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자율 반등이다. 시장의 자율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그 무슨 추세적인 상승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돌려서 말씀드리면 어제와 같은 그런 이제 충격적인 그런 하락이 요새 이제 거듭되다가 이제 어제 그냥 큰 충격을 줬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바로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기간 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게 막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한 저점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제 여기서 끝 다시 상승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또 시장을 상당히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많이 빠져서 오늘 반등하는 거 이런 식의 얘기 이거는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데드캣 바운스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우리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 추측컨대는 이 환율이 굉장히 좀 상당 기간 좀 시장을 좀 흔들어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나 뭐 이런 쪽의 변화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오늘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게 된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1,800억 이상 순매수를 한 거는 그 2차전지 소재 부품이라든지 그 외국인들이 그 좋아해서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에 다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게 코스피의 이 반등이 기관 투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그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기관 투자가 뭐 외국인 팔고 개인 파는데 계속해서 기관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수를 올려가면서 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전 있다고 보여요.
뭐 물론 이제 상황이 이쯤 되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이 좀 올라가기를 다 바라겠지만 그 이제 바람하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올렸다. 그렇다면 이 기관의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철한 판단이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게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제한적이 되는 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시장에 수확이 있다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이 여기서 멈춰섰다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 이게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길게 가져가도 상당히 좋은 우량 주식이다 이래서 그것들로 메인 포트폴리오를 꾸민 게 있다면 그건 그냥 굳히기로 들어가셔야 하니까 어떤 분이 굳히기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들고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다 빠졌는데 내가 가진 주식만 골라서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량 주식이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좋은 주식은 기다리면 다 와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그거는 굳히기. 나머지 이제 그 30% 정도 제가 계속 권유드렸던 현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쉽게 함부로 이렇게 매수하시지 말라. 그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천천히 느리게 걸으시라. 이번 달은 느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보다 좀 느려 터진 사람 같다. 좀 이렇게 굼뜨다 하는 게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더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빠졌다 오늘 올라서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아서 아주 짧게라도 이익을 만드신 분은 몰라도 어제 샀다가 오늘 올리니까 어제 더 살 걸 그랬어. 이제 이러면 이제 주식 투자 이게 진짜 박자 맞추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시면 아직도 시장이 더 옥신각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정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현금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함부로 막 써버리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정 그러시면 떨어지는 날 그냥 보초병 보내듯 조금 이렇게 사보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그냥 간이 작게 하셔야 오히려 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이번 달 잭슨홀 미팅에서 별다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게 연준이 뭐 강력하게 테이퍼링 한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자꾸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저께 발표된 소매 판매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 복잡한 걸 그냥 한 달 동안 연기시켜 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월 FOMC에서 어쨌거나 이제 자산 매입에 관한 어떤 그 축소에 관한 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장이 한번 또 흔들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많이 있는데 예측되는 게 이 시장을 이제 여기서 조정 끝 이제 상승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냥 기다려야죠. 그런 게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뭐 지루해도 그래도 여기서 막 먼저 튀어나가서 막 매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또 경우에 따라서 한두 번도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꾸 매매해 보시면 알지만 자꾸 매매한다고 그래서 물론 뭐 하루에 뭐 1%막 이렇게라도 빨리빨리 매매해서 이 조그만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매매를 단타 위주로 목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부지런한 사람이 좀 불리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갖고 굳히기, 넘어가기. 그리고 좀 지루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현금 30%를 쓸 때는 굉장히 신중히 그리고 조금 느리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 그래서 백만개미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가 시장에 어떤 이제 올라갈 것 같은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뭐 썸네일에 그 종목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어제는 하도 빠져서 그거 쓰는 의미가 없겠다 해서 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버렸습니까? 이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한테는 시장을 관망해보는 관망 자세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좀 버티시기 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백만개미가 곧 10만이 이제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 사랑해 주셔서 또 그 중간에 했던 슬곤생도 이제 뭐 곧 3천 그쪽도 그 부문에서는 한 10,000대 구독자 10,000명 되는 게 이런 이제 이 주식이나 뭐 이런데 한 10만 정도 이렇게 되나 봐요. 잘 그쪽에 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그쪽 가서 구독 눌러주셔서 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약속드린 대로 10만이 넘으면 제가 이제 준비해서 라이브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되게 저도 이제 이거 잘 몰랐는데 복잡하더군요. 구글에다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돼요. 라이브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청을 하려고 그 특정한 9월 초에 어떤 날짜를 했는데 그걸 벌써 아시고 어떤 분이 그때 라이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 확정된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라이브 신청을 하려고 그냥 임의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10만 넘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구독자가 많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복에 겹게 복에 넘치게 여러분들 사랑받아서 직금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들이 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넘겨갖고 다 성공 투자를 나름대로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거고, 제가 처음에 이 백만개미 유튜브를 시작했던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저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기운 잘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 백만개미는 그 처음 생각대로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 내일도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